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앞으로 준호 씨 옆에서 잘 보필할게요. 60대 정욱 씨는 아들 준호의 약혼 소식에 기뻐했습니다. 예비 며느리 서연이는 완벽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병원에서 벌어진 한 장면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보호자 명의 보장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서연이가 의사한테 묻는 말에 정욱 씨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픈 사람보다 돈을 먼저 묻는 예비 며느리. 그 뒤로 정욱 씨가 발견한 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금 2억은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서연의 숨겨진 목소리였습니다. 한 어머니의 직감이 가족을 구한 실화. 과연 정욱 씨는 어떻게 이겨냈는지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5분 만에 아들의 파혼을 결심했습니다. 그 5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아들 준호가 서연이를 데려왔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37 나이에 처음으로 진지한 사람을 만났다며 연신 웃어댔죠. 카페 창가에 앉은 서연이를 보는 순간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화사한 미소, 손톱까지 깔끔하게 관리된 모습이었어요. 무엇보다 준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준호 오빠 잘 부탁드려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서연이는 두 손을 모으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말하는 것도 차분하고 예의 바른 게 며느리감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곁을 지킬게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준호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죠. 늦은 나이까지 혼자 지내던 아들이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안심이 됐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말이죠. 그런데 그때 서연이의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힐끗 본 서연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니 바로 미소로 돌아왔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 깜빡할 뻔했네. 건강검진 예약이 내일 모레더라. 건강검진이라니. 젊은 나이에 참 건강을 잘 챙기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이가 핸드폰 화면을 빠르게 끈 것이 조금 이상했어요. 무언가 더 보고 싶지 않은 듯한 행동이었죠. 준호야, 너도 검진 받은 지 오래됐지? 맞아요, 엄마. 회사에서 받으라고 하는데 맨날 미루고 있어요. 그럼 우리 같이 받자. 예비 부부니까 건강도 함께 챙겨야지. 서연이의 제안에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정말 배려심 깊은 아이구나 생각하며 저도 흐뭇했어요. 서연이는 헤어질 때까지 완벽했습니다. 준호의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웃으며 저에게도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뻤어요. 다음엔 제가 맛있는 것 대접할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서연이 어때요? 정말 좋은 사람이죠? 그래, 참 좋은 아이 같다. 그렇게 그날 밤은 무탈히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건강검진 일정 잡았대요. 같이 받자고 하는데 혹시 엄마도 함께 할래요? 가족이 함께 건강을 챙기자는 제안. 얼마나 좋은 생각인가요? 저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건강검진이 시작이 아니라 끝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핸드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병원 예약 확인 문자였어요. 대학병원 진료실은 하얀색 벽과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리고 있었어요. 그 조용한 공간에서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박 원장님이 준호의 검사 결과지를 펼치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만 혈압이 조금 높은 편이네요.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시고 약물 치료면 충분합니다. 평범한 진단이었습니다. 별로 걱정할 것도 없는 수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서연이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입원이 필요한 수준인가요? 박 원장님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방금 약물 치료면 충분하다고 말했는데 말이에요. 아니요, 약물 치료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만약에 입원을 하게 되면 보장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순간 진료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펜으로 처방전을 쓰던 박 원장님의 손도 멈춰 섰어요. 저도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보호자 명예 보장은 어디까지 가능하냐고요? 박 원장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환자보다 보장을 먼저 묻는 보호자를 처음 본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서연이는 당황한 기색 없이 상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리 알아둬야 대비가 되니까요. 혹시 모르잖아요. 준호가 서연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별일 없을 거야. 하지만 서연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입원 일수 기준도 궁금하고 간병비는 따로 나오는 건가요? 보호자가 직접 간병할 경우에는 일당이 어떻게 되나요? 박 원장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건 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게. 아, 네. 그럼 혹시 재검사는 언제쯤 받아야 하나요? 만약에 수치가 더 올라가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서연이의 질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병 자체보다는 보장과 비용, 그리고 입원에 관한 것들 뿐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먼저 걱정부터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준호가 아픈 것보다 그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더 관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서연아, 그런 것보다 준호 건강이 우선이지.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서연이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하지만 현실적인 준비도 필요하잖아요. 현실적인 준비라는 말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박 원장님이 처방전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약 드시고 한 달 후에 다시 오세요. 그때 혈압 체크해보죠. 서연이가 가방에서 보험 책자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한 달 동안 혹시 악화될 가능성은 없나요? 글쎄요,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입원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박 원장님의 표정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환자 건강보다 보장에 더 관심 있는 보호자를 처음 본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며 서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왜 그런 걸 미리 물어보는 거야? 걱정돼서요. 만약에 준호 오빠가 아프면 제가 돌봐야 하잖아요. 듣기에는 그럴듯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준호가 서연이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서연이는 나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미리 알아두는 게 좋잖아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간병과 걱정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복도로 나오자 서연이가 보험 책자를 다시 펼쳤습니다. 모서리에 뭔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입원 간병 특약.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미리 그런 것들을 적어뒀을까요? 마치 준비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계산대에서 진료비를 계산하며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병원비는 제가 낼게요. 가족이니까. 고마운 말이었지만 왜 그렇게 불안했을까요?
병원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먼저 걱정이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서연이는 달랐습니다. 병보다 돈을 먼저 물었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저 아이 왜 병보다 보장을 먼저 묻는 걸까요? 병원 카페는 소독약 냄새와 커피 향이 뒤섞인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연기의 달인을 만났습니다. 서연이가 준호 앞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눈물이 얼마나 완벽한 연기였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오빠 혈압이 높다니. 제가 얼마나 걱정되는지 몰라요. 일회용 티슈로 눈가를 닦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어요. 준호가 서연이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의사 선생님도 별거 아니라고 했잖아. 아니에요. 저 혼자 오빠를 잃으면 어떡해요.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절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잠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준호를 사랑하는 것 같았거든요. 간병은 제가 할게요. 24시간 옆에서 지킬게요. 그 말을 듣고 준호가 감동했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연이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오빠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아파도 제가 대신 아픈다면. 그런데 바로 그때 카페 입구로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이가 손을 흔들며 불렀어요. 사라야, 여기. 윤사라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보험 설계사 같아 보였어요. 어머, 서연아. 여기서 뭐해? 오빠 건강검진 받고 있어. 혈압이 좀 높대. 윤사라가 준호를 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친구 윤사라예요. 그리고는 농담하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농담이 얼마나 무서운 진실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요즘은 의료비만 잘 설계해도 평생 굶진 않잖아. 그치, 서연아? 순간 서연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비밀이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야, 여기서 그런 얘기 하지 마. 하지만 윤사라는 계속했습니다. 아, 미안. 직업병이네. 하지만 진짜 요즘은 보험 설계가 중요해. 특히 젊은 남자들은. 살아야. 서연이가 날카롭게 제지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왜 서연이가 그렇게 당황하는 걸까요? 그냥 친구의 농담인데 말이에요. 윤사라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서연아, 보험은 가입했어? 응, 다 해놨어. 준호 씨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회사 거 말고는 따로 안 들어놨는데. 그럼 안 되지. 특히 혈압 문제 있으면 빨리 들어야 해. 지금이 기회야. 윤사라의 말에 서연이가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마치 그만하라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너 보험 들려면 건강할 때 들어야 한다더라. 제가 말하자 서연이가 급히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제가 알아볼게요. 그리고 윤사라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카페를 나오며 계산을 했습니다. 서연이가 카드를 꺼내는데 지갑에서 카드가 2장 떨어졌어요. 하나는 본인 명의였지만 다른 하나는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급하게 주워 담았지만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왜 다른 명의 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걸까요? 혹시 이전에도 이런 일을 했던 걸까요? 어머니, 제가 계산할게요. 서연이는 여전히 상냥했지만 뭔가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영수증을 받으며 윤사라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일 약속 잊지 마. 응, 알겠어.
무슨 약속인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서연이 정말 착하죠? 저렇게 걱정해주고. 그래, 참 좋은 아이 같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서연이의 눈물이 진짜일까 의심스러워졌거든요. 진짜 울음이면 눈이 붓는 법인데 서연이의 눈은 늘 맑았습니다. 그리고 윤사라와 나눈 대화들, 의료비 설계, 보험 가입 시기, 내일의 약속. 모든 게 우연이라기엔 너무 계획적으로 보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요? 하지만 모성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들을 향한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 말이에요. 그 본능이 지금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눈물 뒤에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다고 말이에요. 병동복도는 하얀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자동 판매기 소리만 웅웅거리고 있었어요. 그 조용한 복도에서 저는 악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준호가 재검사를 받는 동안 저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면회 팔찌가 손목을 조이는 게 답답했어요. 서연이가 핸드폰을 들고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잠깐만 전화 받고 올게요. 저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으며 무심코 서연이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작게 들렸지만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사라야, 이번엔 확실히 챙기자. 특약이랑 일당 계산부터.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응, 혈압 문제로 입원하면 얼마나 나와? 간병비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서 더 무서웠습니다. 준호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이 기회야. 나이도 적당하고 가족력도 없고 가족력이 없다는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준호의 건강 상태를 마치 상품처럼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보험금 얼마나 될 것 같아? 이번 특약까지 합치면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혔어요. 아, 그리고 어머니가 좀 까다로워. 의심하는 눈치야.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골치 아픈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괜찮아. 눈물 몇 방울이면 다 넘어가. 남자들은 특히 쉬워. 서연이가 웃으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소름 끼쳤는지 몰라요. 서연이가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상냥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미소가 소름 끼쳐 보였어요. 서연아, 누구랑 통화했니? 아, 회사 일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분명히 윤사라와 보험 얘기를 했는데 말이에요. 준호가 검사실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 혈압이 더 올랐대요. 약을 바꿔주신대. 서연이가 갑자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게 진짜 걱정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많이 올랐어요? 입원은 안 해도 돼요? 또 입원 얘기였습니다. 왜 자꾸 입원을 언급하는 걸까요? 의사 선생님이 약만 잘 먹으면 괜찮다고 하셨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입원 준비는 해둬야겠어요. 준비라는 말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아까 들은 통화 때문이었어요. 병원을 나오며 저는 서연이에게 넌지 성당 앞 벤치는 오후 햇살을 받아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어요. 그곳에서 저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준호에게 닥칠 무서운 미래를 말이에요. 혼자 앉아 생각하고 있는데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뵌 분 맞죠? 고개를 돌려보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며칠 전 병원 보호자 쉼터에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도 아들 병원비 때문에 고생했어요. 아니, 고생이 아니라 속았죠. 그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그분이 낡은 파일철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손에 든 그 파일이 얼마나 무거운 슬픔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2년 전 일이에요.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아이고, 많이 다치셨나요? 다리를 다쳤어요. 수술하고 입원했는데 그때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간병을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정말 천사 같았어요. 밤새 간병해주고 병원비도 대신 계산해주고 아들보다 더 걱정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보험 절차도 다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복잡한 거 다 맡기라면서 파일철에서 서류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보호자 변경 동의서, 이체 내역서들이었어요. 우릴 도운다던 그 손이 통장을 끌어내는 손이었어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이미 다 울어버린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의료비랑 보험금을 다 가져갔어요. 3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아들이 퇴원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통장이 텅 비어 있는 걸. 그분이 서류를 넘기며 보여줬습니다. 이것 봐요. 보호자 명의를 바꾸는 동의서예요. 제가 사인한 거예요. 서류에는 정말로 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사인했어요. 간병 관련 서류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워낙 친절하고 믿음직해 보여서.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연락도 안 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 얘기 같지 않았거든요. 혹시 그 여자 이름이 뭐였어요? 서연이라고 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요? 네, 서연이. 참 예쁘고 착해 보였는데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제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파일 뒷장을 넘기자 구겨진 명함이 하나 나왔습니다. 윤사라 마이너스 보험 설계사. 그 명함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이 명함도 그 여자가 준 거예요? 아니요, 그 여자 친구가 준 거예요. 보험 정리해 준다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와 윤사라. 그들은 팀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후회돼요. 왜 그 여자를 믿었을까? 그분이 파일철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 같았어요. 눈물도 많이 흘리고 우리 아들 걱정해주고. 눈물. 그 말에 서연이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여자 올 때 눈이 안 부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맞아요. 눈물은 많이 흘렸는데 눈이 전혀 붓지 않더라고요. 역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상했어요. 아들 상태보다 보험 얘기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호에게 일어날 일이 뻔히 보였거든요. 지금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돼요. 그분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 비슷한 일 당하고 계신 거 아니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뛰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계획된 범죄였던 거죠. 준호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다방 구석 테이블은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복수의 칼날을 벼렸습니다. 조사원 도진 씨를 만나기까지 3일이 걸렸습니다. 아는 사람의 소개로 겨우 연락이 닿았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도진 씨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예리했어요. 어떤 일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연이의 이상한 행동들, 윤사라와의 대화, 과거 피해자와의 만남까지 말이에요. 도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형적인 의료비 보험 사기 수법이군요. 정말 그런 건가요? 말은 사라져요. 목소리를 잡으셔야 합니다. 도진 씨가 작은 디지털 레코더를 내밀었습니다. 이들이 직접 범행을 계획하는 대화를 녹음해야 합니다. 그래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하죠? 제가 어떻게... 걱정 마세요. 이들의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도진 씨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어요. 서연 씨와 윤사라 씨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시내 카페에서 만납니다. 벌써 3주째 같은 패턴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며칠 전부터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피해자분의 요청으로요. 도진 씨가 USB를 꺼내 건넸습니다. 과거 피해자들의 진술서가 들어있어요. 패턴이 똑같습니다. 읽어보세요. USB가 제 손에서 덜컥 소리를 냈습니다. 그 작은 장치에 얼마나 많은 진실이 담겨 있을까요? 내일이 화요일입니다.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왜요? 이들이 곧 행동에 나설 것 같거든요. 준호 씨의 혈압 상태를 보면 곧 입원을 권유할 겁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레코더를 가지고 카페 근처에서 대기하세요. 제가 신호를 주면 가까이 가서 대화를 녹음하는 겁니다. 들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도진 씨가 작은 이어폰을 내밀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제가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위험하면 바로 빠지시고요. 집에 돌아와서 USB를 열어봤습니다. 과거 피해자들의 진술서가 하나둘 열렸어요.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처음엔 천사 같았다.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 눈이 붓지 않았다. 병보다 보험금에 관심이 많았다. 보호자 변경 서류에 서명하게 했다. 통장 관리를 맡겠다고 했다. 모든 게 서연이와 똑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텐데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1시 카페 근처에서 도진 씨를 만났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레코더를 가방에 넣고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기 와요. 도진 씨의 목소리가 이어폰으로 들렸습니다. 서연이와 윤사라가 카페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3분 후에 들어가세요. 그들 뒤쪽 테이블에 앉으세요.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자 서연이와 윤사라의 대화가 들렸어요. 이번 건 몇 억이야? 윤사라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번 특약이랑 간병 일당까지 합치면 2억은 넘을 거야. 레코더가 모든 대화를 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의심하고 있어?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가 좀 까다로워.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심해. 이번이 마지막이야. 보호자 변경 서류는 언제 받을 거야? 입원하자마자. 간병 명목으로. 통장 관리는 내가 다 맡는다고 할 거야. 복잡하다고 하면서 완벽한 범죄 계획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실행할 거야? 다음 주. 혈압약을 바꿔치기해서 수치를 올릴 거야.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약을 바꿔치기 한다고요? 카페를 나서며 도진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다 녹음됐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해요.
가족들 앞에서 공개해야 합니다. 언제요? 이번 주말 가족 모임 때가 좋을 것 같군요. 그날 밤 USB와 레코더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칼을 언제 어떻게 꺼낼 것인가? 준호를 구할 수 있을까요? 같은 날 저는 두 개의 다른 세계를 목격했습니다. 그 하루가 서연이의 진짜 얼굴을 완전히 드러냈어요. 오전 9시 우리 집 거실에서의 서연이. 어머니, 밤새 간병할게요. 서연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연기라는 것을 말이죠. 준호 오빠 약 시간 놓치면 안 되니까 제가 다 챙길게요. 약봉지를 정리하는 손길이 애틋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들은 대화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았어요. 혈압약 바꿔치기에서 수치를 올릴 거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잠시라도 눈 붙이세요. 제가 다 지킬게요. 준호가 감동해서 서연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서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오빠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서연이의 눈을 유심히 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눈 주변이 전혀 붓지 않았어요. 진짜 슬픔이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제가 병원비도 다 관리할게요. 복잡한 보험 절차도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어제 들은 계획 그대로였어요. 오후 2시 저는 서연이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시내 고급 스파에 들어가는 서연이를 봤어요. 윤사라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파 라운지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어요. 서연아, 오늘 연기 어땠어? 윤사라가 와인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완벽했지. 준호는 완전히 넘어갔어.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아침의 애절함이 전혀 없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이번 끝나면 바다 건너자. 응,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 건으로 충분히 벌었어.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이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아침에 보인 걱정스러운 모습과는 정반대였어요. 이번 건 특약 일당이 진짜 꿀이야. 2억 정도는 나올 거야. 와인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성공을 축하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준호 어머니는 어떻게 할 거야? 눈치가 빠른 것 같던데. 걱정 마. 내가 다 처리할게. 눈물 몇 방울이면 끝이야. 로브를 입고 편안하게 앉아있는 서연이에게서 진짜 얼굴이 보였습니다. 냉정하고 계산적인 모습이었어요. 약은 언제부터 바꿀 거야? 내일부터. 혈압약 대신 다른 걸 섞어서 줄 거야. 그럼 수치가 확 올라갈 거야. 입원하면 바로 서류 작업하고. 응. 보호자 변경부터 통장 관리까지 다 내가 맡는다고 할 거야. 마사지를 받으며 웃는 모습이 악마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비교해 봤습니다. 아침에 서연이와 오후에 서연이. 죽을 끓이는 손과 와인잔을 드는 손. 걱정스러운 표정과 승리의 미소. 간병복과 로브. 심전도 소리와 와인잔 소리. 모든 게 대비됐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랐어요. 그날 저녁 서연이가 다시 우리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준호 오빠 어떠세요? 다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속지 않았습니다.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서연이가 약통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일부터 그 약을 바꿀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혹시 이상한 증상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고마워요. 준호가 대답했지만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울음이 진짜면 눈은 붓는다. 그런데 저 눈은 늘 맑았다.
사랑이 진짜면 상대방 걱정이 먼저다. 그런데 저 아이는 돈 계산이 먼저였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일이면 약을 바꿔치기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빨리 행동해야 했습니다. 한정식 별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곳이 전쟁터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가족 모임이라는 핑계로 준호와 서연이, 그리고 서연이의 부모님까지 모셨습니다.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야 했거든요. 저는 휴대용 프로젝터를 미리 설치해뒀습니다. 작은 USB가 제 가방 안에서 무겁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해요. 서연이가 상냥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미소가 가면으로만 보였어요. 우리 서연이가 준호를 참 잘 돌봐주고 있어요. 서연이의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곧 그 자랑이 수치로 바뀔 텐데 말이죠. 음식이 나오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을 때 저는 일어났습니다. 잠깐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프로젝터를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어머니, 뭘 보여주시려고? 준호가 궁금해했습니다. 들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첫 번째 음성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서연이의 목소리가 방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살아야, 이번엔 확실히 챙기자. 특약이랑 간병 일당 먼저 계산하고.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젓가락 소리도 멈췄어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이 기회야. 나이도 적당하고 가족력도 없고. 윤사라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몇 억짜리 건데 불안해할 필요 없어. 서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조작이에요. 하지만 음성은 계속됐습니다. 이번 건 특약 일당이 진짜 꿀이야. 2억은 넘을 거야. 준호는 의심하고 있어?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가 좀 까다로워. 방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준호가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이게 뭐야? 오빠, 이건 가짜예요. 누가 이런 짓을. 하지만 더 충격적인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혈압약을 바꿔치기해서 수치를 올릴 거야. 언제부터? 내일부터. 그럼 이번은 확실해. 서연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보호자 변경 서류는 언제 받을 거야? 입원하자마자. 간병 명목으로. 통장 관리는 내가 다 맡는다고 할 거야. 복잡하다고 하면서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아, 이게 정말 내 목소리야? 서연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속지 않았어요. 오빠, 저는 정말. 그만해.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화난 모습이었어요. 저는 두 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과거 피해자의 서류들이었어요. 2년 전에도 똑같은 일을 했잖아. 서연아. 보호자 변경 동의서, 이체 내역서들이 테이블에 펼쳐졌습니다. 그때도 같은 이름을 썼어. 서연이라고. 서연이의 어머니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이게 정말이야? 엄마, 나는 그냥 3천만 원을 가져갔다며. 아픈 사람 돈을. 서연이의 얼굴에서 모든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현실적 대비였어. 누구나 돈은 필요하잖아.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돈부터 계산했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도 알잖아.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나를 이용한 거야?
이용한 게 아니야. 우리 둘 다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었어. 서연이가 마지막까지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서연이의 아버지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가 약혼 반지를 빼서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끝이야, 서연아. 모든 게 끝이야. 서연이가 울부짖었지만 이번엔 진짜 눈물이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오빠, 마지막 기회를 줘. 제발. 하지만 준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가족이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조용해진 방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보지 못해서. 저는 USB를 쥔 손을 놓았습니다. 이 칼은 이제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스스로 말하게 했으니까요. 새벽 5시 부엌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느꼈어요.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필요한 아침이었어요.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밤새 잠들지 못한 듯 얼굴이 상했어요.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이 안 와서. 준호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많이 처져 보였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뭐가 미안하니? 서연이를 보지 못해서. 엄마 말씀을 듣지 않아서.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아, 사랑에 눈이 멀 때가 있지. 그게 사람이야. 따뜻한 차를 준호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어떻게 알았어요? 처음부터 의심하셨죠? 모성 본능이라는 게 있단다. 내 아들을 향한 위험을 감지하는 거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증거까지 잡으시다니. 대단해요. 증거를 잡은 게 아니라 진실이 스스로 드러난 거야.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엄마, 저 앞으로 어떻게 살죠?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준호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들아,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사랑을 포기하면 안 되지. 다만 보는 눈을 기르는 거야. 보는 눈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자기 이익을 먼저 계산하지 않아. 준호가 빈 약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제 약을 바꿔치기 하려고 했다니. 정말 무서워요. 다행히 막았잖니. 저는 그 약통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깨끗이 비워도 되는 약통이었어요. 엄마는 언제부터 확신하셨어요? 진료실에서 보장부터 물어봤을 때부터 의심했고, 복도에서 통화 들었을 때 확신했지. 그때 제가 엄마를 나무랐죠.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었으니까. 2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이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이에요. 엄마, 이번 일로 배운 게 많아요. 뭘 배웠는데? 가식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요. 진짜 마음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서연이의 가식도 결국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위기 앞에서는 민낯이 드러난다는 것도요. 준호가 깨달음을 얻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욕심도 결국은 자기 혀를 문다는 거 아시죠? 그래, 맞아. 서연이가 너무 욕심을 부렸던 거야. 오전 8시가 되자 준호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회사에 가서 동료들한테 어떻게 말하죠? 사실대로 말해. 숨길 일 아니야. 창피하지 않을까요? 속은 게 창피한 게 아니라 속이는 게 창피한 거야.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네요.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도진 씨도 도와주셨고 과거 피해자분도 용기를 내주셨어. 그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려야겠어요. 그래, 그래야지. 점심시간에 도진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 씨와 윤사라 씨가
경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정말요? 네,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나 봅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배상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과거 사건들도 다시 수사받게 될 거예요.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에 준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동료들이 엄마를 정말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대단하니?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게요. 당연한 거지. 엄마니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 헌신이라는 것.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그 소리가 불안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준호는 이제 진짜 사랑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보는 눈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정옥 씨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을 누르시면 매주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